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올해 대학들이 지난해보다 훨씬 완화된 방침으로 수업을 운영하면서 대학 캠퍼스도 예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특히 실험과 실습이 중요한 학과의 경우에는 전면,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대학교의 한 화학실험 강의실입니다. 흰 실험복을 입은 학생들이 지시에 맞춰 일제히 보안경을 꺼내 착용합니다. 실험 도구를 사용해 화학 물질을 혼합하며 관찰에 관찰을 거듭합니다. 광주 전남 대학들은 새학기 실험 실습 관련 학과의 경우 전면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운영 중입니다. 온라인 수업으로만 했을 때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학교의 소속감이라든가 애정 그리고 전공 교육 과목에 대한 그 애착을 갖고 수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면 수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한산했던 캠퍼스에도 대면 수업 비중이 높아지면서 학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수년째 위축됐던 대학 동아리들은 신입생 모집을 재개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동아리 홍보 공연을 했거든요. 저도 이제 축구 동아리 같이 대면으로 하는 동아리를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입학 후 처음으로 맞는 활기찬 분위기에 2, 3학년 학생들은 설레면서도 만감이 교차합니다. 코로나가 딱 시작될 때부터 딱 들어온 학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교 행사나 그런 시설 이용 같은 거에 제약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3학년이 되었는데도 어떻게 그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학가 인근 상권도 코로나19가 휩쓴 지난 2년간을 보상하기라도 하듯 부흥 협약을 맺고 새학기 학생 맞이에 나섰습니다. 완화된 수업 방침 속에 모처럼 활기를 되찾기 시작한 대학 캠퍼스. 하지만 확진자 수 급증으로 언제 또다시 위축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광주 전남에서 19,0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에서는 요양병원 4곳에서 166명이 집단 감염되는 등 8,587명이 확진됐고 전남에서는 순천에서 2,000여 명, 목포 1,800여 명, 여수 1,500여 명 등 1,500여 명이 확진됐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지난 22일부터 어제까지 나흘째 코로나19 확진자 2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이 개최를 검토했던 축제를 잇따라 취소했습니다. 지도읍 선도의 섬수선화 축제는 오는 4월 1일부터 10일간 열릴 예정이었지만 어제 취소됐습니다. 다음 달 8일부터 10일간 임자면 대광해수욕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신안 튤립 축제도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축제는 당초 개최하는 쪽으로 내부 검토가 이루어졌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결국 취소됐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가 인구 4만 명을 눈앞에 뒀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시작 9년 만에 인구 4만 도시로 거듭났지만 교육과 의료, 상권 등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4년 한전을 시작으로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해온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등록된 주민 수는 39,200명을 넘어 4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전 기관 직원이 8천여 명, 가족 동반 이주율도 70%를 넘어섰습니다. 혁신도시의 평균 연령은 34.1세, 만 9세 이하 어린이 인구가 16.5%에 달하는 젊은 도시입니다. 특히 한국에너지공대가 올해 개교하면서 도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주 여건은 이전 초기인 9년 전보단 나아졌지만 서울 등 대도시에서 이전해온 기관 직원 등 주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근 대도시인 광주와 교통이 조금 편리하게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광주 전남 혁신도시가 섬처럼 고립된 느낌이 있어서 무엇보다 교육 환경과 출산 가능한 병원 등 의료시설 부족 등은 가장 큰 문제로 꼽힙니다. 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좀 제공을 해주고 싶어하는 부모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시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분들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대형마트 하나 없는 가운데 6천 개에서 만여 개로 추산되는 상가 중 절반 이상이 비어있는 기형적인 상권은 도시 설계 기준이었던 5만 명이 돼도 해결되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2014년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태어난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인구 4만의 도시로 성장했지만 주민 눈높이에 맞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기까진 아직 과제가 많아 보입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밤사이 광주와 전남에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며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보성 벌교에 123mm를 최고로 광주와 전남에 10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보성 벌교와 조성을 잇는 경전선 철길에 토사가 유입돼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었고 공사 현장 곳곳에서 가림막과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 2도에서 9도, 낮 기온 12에서 18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밤사이 전남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라 한 명이 숨지고 수억 원대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영암군 서오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내부를 모두 태우고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집안에서는 84세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화재 원인과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벽 0시 30분쯤에는 해남 문내면의 한 축사에서 불이 나 소 18마리가 폐사하고 농기계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억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요즘 남해안 일대에는 봄의 전령, 동백꽃이 한창 피어나면서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동백꽃은 현대사의 비극인 여순 사건의 상징이기도 한데요. 어렵사리 특별법이 시행된 만큼 유족들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진실규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여수 오동도. 빨간 동백꽃이 숲길을 아름답게 수놓습니다. 연인 가족들은 함께 숲길을 걸으며 봄 기운을 만끽합니다. 처음 왔는데 생각보다 동백꽃이 많아가지고 예쁜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동백꽃 좋아해가지고 보러 왔는데 근데 많이 펴가지고 예쁜 것 같아요. 오동도 동백꽃은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동백꽃은 봄을 알리는 아름다운 꽃이기도 하지만 현대사의 비극인 여순 사건을 상징하는 꽃이기도 합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은 사건 발생 73년 만인 지난 1월 어렵사리 시행됐습니다. 피해 신고 접수가 시작된 지 2달가량 지났는데 지금까지 전국에서 52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이번 신청자들과 기존 과거 사위 2차 조사에서 접수된 930명은 아직까지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아버님 얼굴도 몰라요. 낀다 하더라도 이거 지속적으로 좀 빨리 완쾌가 돼가지고 시원하게 좀 말끔하게 정리 좀 해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선명하고 붉은 자태를 뽐내며 피어나는 봄날의 동백처럼 유족들은 여순 사건의 진실이 이번만큼은 명백하게 밝혀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안중근 의사 순국 111주기를 맞아 장흥 해동사에서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추모제는 전통 제례를 시작으로 추모사와 참석자 전원의 분향 참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지역 유림의 뜻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안중근 의사의 영정과 위패를 모신 장흥 해동사에서는 지난 55년부터 추모제를 열어왔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난해 10월부터 꿀벌 사라진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시군과 함께 꿀벌 구입에 긴급 예비비 140억 원을 비롯해 꿀벌 사육 기자재 20억 원과 방역약품 20억 원 등 총 18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전라남도 내 꿀벌 사육 농가를 조사한 결과 1,280농가에서 꿀벌 사라진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원우 나주시장 예비 후보가 에너지 산업과 관광으로 잘 사는 나주를 만들겠다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원우 후보는 시민 모두가 잘 사는 나주를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깨끗한 정치,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원우 후보는 시민과 함께 공무원 승진 심사를 하고 세계 에너지 박람회 유치에 나서는 한편 원도심을 관광으로 활성화하고 청년이 모이는 나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